은지는 지하철에서 내려 편의점 앞을 지나다 문득 걸음을 멈췄다. 진열대에 놓인 로또 용지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 친구 미정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 떠올랐다. 너 로또나 당첨돼서 확 보여줘라. 33살 출판사 편집자인 그녀에게는 작지만 확실한 고민이 있었다. 시댁에서의 시선, 부모님의 빚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남편 도연은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 앞에서는 늘 소극적이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녀를 대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하나만 주세요. 은지는 무심코 로또를 한 장 샀다. 당첨될 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다. 그저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싶었을 뿐이다. 가방에 용지를 넣으며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이은지는 새벽 6시 30분에 울린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33살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집이 낯설었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생겨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일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화장대 앞에 앉았다. 은지는 서울 시내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 인정받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댁 사람들을 만난 이후부터였다. 은지야, 아침 준비 다 했어? 남편 도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박도현 35살. 동네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그는 온화한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은지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도 그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다. 부모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모습이었다. 응, 금방 갈게. 은지는 간단히 화장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도연이 준비해둔 토스트와 커피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아내를 챙겼다. 집안일도 함께 나누었고 은지의 직장 생활을 이해해주려 노력했다. 그런 그이기에 더욱 아쉬웠다. 정작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오르면서 은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시어머니 최명숙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다. 사업가 집안 출신인 그녀는 40대의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은지에게만은 유독 차갑게 굴었다. 도연아, 너 월급으로 생활비 충당되니? 명숙은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에게 물었다. 은지 월급은 얼마나 되는데? 도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명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출판사 월급으로는 우리 도연이 뒷받침 못한다는 건 알고 있지?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는 기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의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받으니 모멸감이 밀려왔다. 도연은 곤란한 표정으로 어머니, 은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다른 문제야. 명숙의 시선이 은지에게 향했다. 은지야, 내 부모님은 아직도 그 빚 문제 해결 못했니? 은지의 부모님은 대형 식당을 운영했었고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다. 은지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보태드리려 노력했지만 자신의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이 시댁에서는 늘 화제거리였다. 죄송합니다.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은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조금씩이라니. 그렇게 해서 언제 다 갚겠어?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 소연이 들어왔다. 30살인 박소연은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은지에게만은 묘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엄마, 또 언니 괴롭히세요? 소연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언니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격리 직원 구한다더라. 월급이 지금보다 훨씬 나을 텐데 해볼 생각 없어? 은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편집 일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분야로 옮기라는 뜻이었다. 자신의 전문성과 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었다. 고맙긴 한데 지금 일이 적성에 맞아서.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소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적성보다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빠도 힘들 텐데. 소연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다. 오빠 요즘 학원 알바 생각은 안 해봤어? 체육교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하잖아.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왜 그는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걸까?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그날 밤 은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잠든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니 미안하면서도 원망스러웠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다음 날 출근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고향 친구 미정이었다. 은지야,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왜 이래? 미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시댁 일로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은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 또 시어머니가?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로또라도 당첨돼서 너한테 용돈 좀 줄게. 미정이 농담처럼 말했다. 하, 고마워. 나도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은지도 쓸쓸하게 웃어넘겼다. 전화를 끊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자신은 과연 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와 빵을 사면서 무심코 로또 용지에 눈이 갔다. 미정의 농담이 생각났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로또 한 장을 샀다. 별다른 기대는 없었지만 그저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늦었네. 피곤하지?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은지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아직 이 결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고마워. 나도 도와줄게. 은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다. 로또 용지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추석이 다가왔다. 은지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시댁에서의 명절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아내 옆에 앉았다. 올해도 우리 집에서 보내야겠네.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내가 뭘 준비하면 될까? 그냥 내가 준비 안 해도 돼. 어머니랑 소연이가 다 할 거야. 하지만 은지는 그 말에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꼈다. 준비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왜 도움을 안 주냐고 할 게 뻔했다. 추석 당일 아침, 은지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시댁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명숙과 소연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가 정중히 인사하자 명숙은 시계를 힐끗 보았다. 늦었네. 벌써 몇 시인 줄 알아? 명숙의 첫마디였다. 소연이는 새벽부터 나와서 도와줬는데 은지는 할 말을 잃었다. 분명 약속한 시간에 왔는데도 늦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미 다 끝나가는데 뭘 도와? 소연이 나오며 말했다. 언니는 그냥 앉아 있어. 점심 준비가 끝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도연의 삼촌과 고모까지 와서 제법 큰 상차림이 되었다. 은지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은지야, 요즘 회사는 어때? 도연의 삼촌이 물었다.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은지가 대답하자 명숙이 낄낄거렸다. 잘 다니긴.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명숙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말했다. 넌 아직도 내 부모님 집 빚을 못 갚았다며? 언제 우리 집안 체면을 세울 거니?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다. 친척들이 은지를 쳐다보았다. 은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가족 사정을 공개적으로 거론당하다니.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명숙은 손짓으로 아들을 제지했다. 뭐가 어머니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연이 혼자 버는 거나 다름없어.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부족한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야. 소연이 끼어들었다. 언니가 정말 집안을 생각한다면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지. 도현은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은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간절히 외쳤다. 한마디만 해줘. 내 편이 되어줘. 하지만 도연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은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에 그릇을 헹구는데 눈물이 떨어져 물과 섞여 흘러갔다. 언니, 괜찮아? 소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시긴 하지만 다 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를 위해서? 은지가 돌아보며 물었다. 그럼 언니가 더 나은 직장에서 일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잖아. 소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내 친구 중에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애가 있거든. 면접 기회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어. 고마워.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좋아서 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소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언니도 이제 30대야. 언제까지 꿈만 쫓고 살 거야? 그 순간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은지야, 설거지는 내가 할게. 괜찮아. 은지가 다시 그릇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거실에서 대화하던 목소리들이 멈췄다. 어머, 뭔 소리야?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명숙이 부엌으로 들어와 바닥의 그릇 조각을 보며 혀를 찼다. 아이고, 조심성도 없이. 이 그릇 얼마짜리인 줄 알아? 죄송해요. 제가 새 그릇으로 사드릴게요. 은지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사드리긴 뭘 사드려. 이런 그릇이 어디서 쉽게 구해지는 줄 알아? 명숙이 계속 잔소리를 했다.
정말 한심해. 이런 간단한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은지는 그릇 조각에 손가락을 베었지만 아픈 것도 모른 채 계속 조각을 주었다. 피가 나는 것을 본 도연이 황급히 달려와 은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피가 나네. 괜찮아. 은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명숙은 계속해서 은지의 부족함을 지적했고 도연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은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은지는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침실로 들어가니 도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은지야, 미안해. 오늘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미안해하지 마. 은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잖아. 은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도 힘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모멸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당신도 힘들겠지만 나도 한계가 있어.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은지는 친구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상황을 털어놓자 미정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진짜 너무하네. 너 로또나 당첨돼서 확 보여줘라. 은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러게.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고 가방에서 며칠 전 산 로또를 꺼내 보았다. 당첨 발표는 내일이었다. 물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추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로또 용지를 가방에서 꺼냈다. 당첨 번호 확인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별다른 기대는 없었지만 그냥 궁금해서 스마트폰으로 당첨 번호를 검색했다. 첫 번째 번호가 맞았다. 두 번째도 맞았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연달아 맞아떨어지자 은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모두 일치했다. 마지막 보너스 번호까지 확인하는 순간 은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1등 당첨이었다. 그것도 혼자서 독점한 1등이었다. 은지는 몇 번이고 번호를 확인했다.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다. 당첨 금액은 무려 85억 원이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60억이 넘는 돈이 그녀의 손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도연아! 은지는 황급히 남편을 불렀다. 잠깐만 이것 좀 봐. 뭔데 이렇게 흥분해? 도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물었다. 은지는 로또 용지와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보이며 설명했다. 도연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당첨된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것 같아. 아니, 확실해. 은지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도연이 먼저 은지를 껴안았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동시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고마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은지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다. 일단 회사에는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처럼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리 없었다.
회사에 몸살 기운이 있다며 연락을 하고 두 사람은 집에 남아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다. 당장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 은지가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알리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 은지도 그 말에 동의했다. 특히 시댁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다. 갑자기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었다. 어머니가 아시면 큰일 나겠지.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일단은 비밀로 하자.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시댁에서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얕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갑자기 친절해질까? 아니면 돈을 요구할까? 오후에 은지는 로또 복권 판매점을 찾아갔다. 당첨 확인을 다시 한번 받고 싶었다. 판매점 사장은 로또 용지를 확인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나 1등이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장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정말 맞죠? 은지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틀림없어요. 이번 주 1등 당첨자가 한 분이라고 했는데 바로 고객님이시네요. 85억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묘한 기분이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이런 큰 돈이 생기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 변화도 걱정되었다.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인터넷으로 로또 당첨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확실해. 정말로 당첨됐어. 은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세금이랑 이런저런 것 빠지면 실제로는 6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도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쨌든 엄청난 돈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너무 큰 변화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댁에서 월급 이야기로 모욕을 당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제 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겠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어? 글쎄. 일단 내 부모님 빚부터 갚아드려야겠지. 그리고 우리만의 집도 마련하고. 도연이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다. 맞아. 부모님이 가장 우선이야. 은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그동안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부모님의 빚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저녁이 되어서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한테는 언제 말씀드릴까? 꼭 말해야 할까? 은지가 반문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은지는 한동안 생각했다. 명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은지가 결론을 내렸다. 너무 급하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은지는 잠들지 못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초라한 기분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심경이 앞섰다. 돈이 생긴다고 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모멸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웠다. 과연 그들이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꾼다면 그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은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댁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옆에서 잠든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잠결에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이 그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었다.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았다. 로또 당첨 후 일주일이 지났다. 은지와 도연은 조심스럽게 비밀을 유지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은지는 몇 차례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화요일 오후 은지는 당첨금 수령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시내 은행 본점을 찾았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세무 상담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은지는 VIP 고객 상담실에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행운이시네요. 은행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금 처리까지 완료되면 실제 수령액은 약 62억 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은지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6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머리로는 알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행에서 나온 은지는 집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소연과 마주쳤다. 소연은 평소처럼 세련된 옷차림으로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다. 언니, 웬일이야? 이쪽에서 뭐해? 소연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은지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볼 일? 이쪽 은행가에서. 소연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혹시 대출 받으려고? 요즘 출판사 경영이 어렵다고 하던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은지가 서둘러 부인했지만 소연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자마자 은지가 말했다. 오늘 소연이를 만났어. 은행가에서. 어떻게 됐어? 도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별말은 안 했지만 의심하는 것 같아. 계속 질문을 했거든.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소연이는 워낙 감이 좋으니까. 다음 날 오후 은지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도연에게 전화가 왔다. 은지야,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셔. 소연이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모양이야. 은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아. 나도 일찍 들어갈게. 은지는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명숙과 소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도현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가 인사하자 명숙이 차갑게 쳐다보았다. 앉아. 명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할 말이 있어. 은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소연이가 어제 너를 은행가에서 봤다고 하더라. 명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네,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일? 대출 받은 거야? 소연이 끼어들었다. 언니, 우리한테 숨길 게 뭐 있어? 어차피 가족인데. 은지는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다. 사실은 은지가 입을 열려던 순간 소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언니, 혹시 이거? 소연이 화면을 보여주었다. 로또 당첨자 관련 뉴스 기사였다. 1등 당첨자가 서울 강남구 거주자라고 나오는데
당첨금 수령을 위해 은행 본점을 방문했다는 얘기도 있고. 명숙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설마 은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맞아요. 제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명숙과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얼마?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85억이요. 세금 떼고 나면 62억 정도요. 어머나. 소연이 소리를 질렀다. 언니, 정말로.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명숙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은지에게 다가왔다. 은지야, 축하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밝고 따뜻해졌다. 은지는 당황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차갑게 대하던 명숙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우리 집의 복덩이네. 정말 복덩이야. 명숙이 은지의 손을 잡으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다. 내가 처음부터 은지가 복이 많다고 생각했어. 소연도 갑자기 은지 옆에 붙어 앉았다. 언니, 정말 축하해. 우리가 이제 자매잖아.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지. 은지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언니,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왜 숨겼어? 소연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가족인데. 네,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은지가 어색하게 답했다. 명숙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런데 은지야, 이런 큰 돈은 잘 관리해야 해. 투자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 맞아요. 소연이 거들었다. 언니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은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착잡해졌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이미 돈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일단 급한 건 부모님 빚부터 갚으려고 해요. 은지가 말했다. 그거야 당연하지.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효도는 기본이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 이런 기회에 더 큰 투자를 생각해 봐야지. 투자요?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소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사실 내가 요즘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알아보고 있거든. 언니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볼까? 은지는 그제야 그들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축하한다는 말도 가족이라는 말도 결국 돈이 목적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큰 돈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투자 전문가가 있거든. 은지는 그들의 달라진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이들이 돈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변한 것이다. 그동안 쌓인 모멸감과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과연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일까? 돈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의미가 있을까? 은지의 마음 속에는 씁쓸함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명숙과 소연이 돌아간 후 은지와 도연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여전히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갑작스럽게 변한 태도, 투자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명목 하에 숨겨진 계산들. 어떻게 생각해?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은지야.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해? 어머니와 소연이가
너무 뻔뻔스러웠어. 불과 며칠 전까지 너를 그렇게 대하더니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부끄러워. 은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했을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결정을 내렸어. 무슨 결정?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진 건 아니야. 내가 원한 건 존중이었어. 돈이 아니라. 도현은 아내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동안 나는 시댁에서 인정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 하지만 그들이 나를 보는 기준은 오직 돈뿐이었어. 은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확실해졌어. 은지야,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 은지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도연은 오랫동안 고민하는 듯 보였다.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그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내 편이야. 앞으로도 계속. 도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미안해, 그동안 내 편에 서지 못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지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처음으로 그가 확실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다음 주부터 은지와 도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은지의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부모님은 딸의 갑작스러운 행운에 놀라면서도 걱정부터 했다. 은지야, 이런 큰돈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선 어머니, 아버지 빚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은지가 따뜻하게 말했다. 고마워, 딸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동안 너에게 짐만 되어서 미안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부모님의 빚을 정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적은 돈이 들었다. 은지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당첨금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그동안 느꼈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 다음은 새 집을 알아보는 일이었다. 은지와 도연은 시댁과 거리를 두기 위해 조금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너무 고급스럽지도 않고 너무 소박하지도 않은 그들에게 딱 맞는 공간이었다. 여기서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보자. 도연이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좋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동안 몇 차례 투자 관련 연락을 했지만 은지가 계속 미루고 있었다. 언니 이사한다는 얘기 들었어. 왜 그런 얘기를 미리 안 해? 소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그런데 언니, 내가 말한 사업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좋은 기회인데. 소연아.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투자에 관심이 없어. 왜?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벌어야지.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뭐해?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닌가? 전화 너머로 소연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들렸다. 그동안 은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언니, 우리 가족인데 왜 이래? 함께 잘 되자는 건데. 가족?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소연아, 가족이라면 돈이 없을 때도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돈이 생겼을 때만 가족 대우를 받는 게 정상인 것 같아. 소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은지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웠다. 앞으로 우리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해. 서로를 위해서. 은지가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명숙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몇 차례 왔지만 은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투자 조언이나 가족 모임 참석 요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은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다. 독립 출판사를 여는 것이었다. 규모는 작지만 자신만의 철학과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출판사였다. 정말 괜찮겠어?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은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출판사 사무실을 둘러보며 은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은지를 보며 도연이 말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은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 정말 그런 기분이야. 창밖을 바라보니 따뜻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었다. 로또 당첨이라는 뜻밖의 행운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진정한 자유와 선택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용기였다.